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이 있죠. 바로 말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재미있는 일을 겪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나갔다가 동네 작은 공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매일 그 시간이면 모이는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서너 분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 귀에 들린 한 어르신의 말씀이 계속 맴돌더군요. 아이고,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그 순간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과연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어떤 말투를 가지게 될까요? 갑자기 20년 전으로 기억이 돌아갔습니다. 그때 만났던 한 어르신이 떠올랐어요. 그분은 참 특별했습니다. 80세가 넘은 나이였지만 주변 사람 모두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분이셨죠. 그분의 비결은 바로 말투에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요즘 참 대단해.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해내니 말이야. 늘 이렇게 말씀하시던 그분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할 말투와 대신 어떤 말로 바꾸면 좋을지에 대해서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주는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투를 쓰는지에 따라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우리의 하루를, 또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요즘 드라마를 보면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품격 있게 말하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욕탕에서 재미있는 장면을 봤어요. 한 할머니께서 탈의실에서 젊은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도 참. 하시려다가 말씀을 바꾸시더니 우리 며느리가 직장일도 하고 육아도 하고 참 대단하지.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며느리 얼굴에 화색이 돌더군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눌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나쁜 말은 좋은 말로 바꾸기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저 습관을 조금 바꾸는 것 뿐이니까요. 아,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무심코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요즘 것들은, 우리 때는 말이야. 이런 말들 한 번쯤 해보셨죠? 사실 이런 말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젊은 세대와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버립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 동네 빵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할아버지께서 빵을 사러 오셨는데 젊은 직원이 실수로 주문을 잘못 들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젊은 사람이 이것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하시려다가 문득 멈추시더니 아가씨, 이 늙은이가 발음이 좀 안 좋아서 그래.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하고 웃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빵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직원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더 친절하게 응대했고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사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말버릇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너희 나이 때는 말이야.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말을 좋은 의미로 바꾸면 오히려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하철에서 목격한 장면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한 학생이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 정말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 나이 때는 이렇게 배려심 많은 젊은이가 되고 싶었는데 너는 벌써 그렇게 되었구나. 정말 대단하다. 그 말을 들은 학생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하철 안 전체가 따뜻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네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김순자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할머니는 요즘 스마트폰으로 손주와 문자를 주고받는 재미에 푹 빠지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이런 걸 내가 어떻게 배워 하면서 손사래를 치셨대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나이 든다고 새로운 걸 못 배운다는 법이 어디 있나?
그래서 시작하신 말투가 이거였습니다. 내가 비록 배우는 게 좀 더디지만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가 있구나. 할머니 말씀으로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니까 손주도 더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본인도 덜 부담스러웠다고 하시네요. 이게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바꿔야 할 말투입니다. 난 늙어서 못해가 아니라 새로운 걸 배우니 재미있네라고 말이죠. 그러고 보니 얼마 전 읽은 신문 기사가 생각나네요. 100세까지 사신 어느 할아버지의 이야기였어요. 이분의 장수 비결이 뭔지 아세요? 바로 긍정적인 말버릇이었다고 합니다. 비가 와도 아이고 또 비가 오네. 가 아니라 덕분에 공기가 깨끗해지겠구나. 허리가 아파도 늙으니까 이제 끝이야. 가 아니라 아픈 걸 알려줘서 고마워. 이제 더 조심해야지.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 대단한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말이란 게 참 신기하지 않나요? 같은 상황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되니까요. 제 친정 어머니도 얼마 전부터 이런 말버릇을 들이기 시작하셨는데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고 하시네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일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가족 간의 갈등을 떠올리실 겁니다. 특히 자녀나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죠. 제가 얼마 전 동창 모임에서 만난 친구 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40년 지기인 정 선생님은 늘 며느리 때문에 속상하다며 한숨을 쉬곤 했어요. 아이고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던 어느 날 정 선생님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하시더랍니다. 그때 병실에서 며느리가 보여준 정성 어린 간호에 정 선생님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렸다고 해요. 퇴원하고 난 뒤 정 선생님은 특별한 결심을 했답니다. 바로 불평의 말을 감사의 말로 바꾸기로 한 거죠. 며느리가 이렇게 해줬어야 하는데, 가 아니라 며느리가 이렇게 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리고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정 선생님의 말투가 바뀌자 며느리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찾아와 살뜰히 챙겨주는 며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말하는 대로 세상이 변한다더니 정말 그랬어요. 정 선생님의 이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평 가득했던 목소리가 사라지자 그 자리를 따뜻한 정이 채워준 거죠.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요. 혹시 이미 늦어버렸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바꾸면 됩니다.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말씀하실 때마다 꼭 이런 습관이 있으셨어요. 누군가를 탓하는 말 뒤에는 반드시 그래도 라는 말을 붙이시는 거였죠. 옆집 명호 녀석. 또 우리 마당에 공을 던졌네. 그래도 애가 공부는 참 열심히 하더라. 아침부터 비가 와서 빨래도 못 널었네. 그래도 마침 가뭄에 단비가 되겠어. 그때는 할머니의 이 말버릇이 그저 귀엽게만 느껴졌는데 세월이 흐른 지금에서야 그 깊은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할머니께서는 늘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 노력하셨던 거예요. 얼마 전에는 우리 아파트 경로당에서 특별한 강의가 있었답니다. 말버릇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주제였어요. 강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여러분, 혹시 하루에 부정적인 말을 몇 번이나 하시는지 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말버릇을 돌아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뒤쪽에서 한 할머니의 대답이 들려왔어요. 아이고 선생님, 그거 세다가는 하루가 다 가겠네요.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말들이 습관이 되어버린 걸 새삼 깨달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리고 보니 갑자기 우리 동네 약국 할아버지 생각이 나네요. 그분은 평범하시지만 참 특별한 분이세요. 매일 아침 약국 문을 열 때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인사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따뜻한 목소리에 아픈 마음까지 치유되는 것 같다고들 합니다. 저도 얼마 전 감기약을 사러 갔다가 그분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약을 건네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약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평안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나으실 거예요. 놀라운 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로 제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는 거예요. 그저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과 격려가 담긴 말 한마디가 이렇게나 큰 힘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실 우리 나이가 되면 자꾸 투정 섞인 말이 나오기 쉽죠. 아이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요즘은 살기가 왜 이리 힘든지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 약국 할아버지를 보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오히려 더 밝고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그날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얼마 전에는 그 할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늘 좋은 말씀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자 빙그레 웃으시며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요. 나도 처음부터 이렇진 않았어요. 내가 50년 동안 약사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약은 병을 고치지만 말은 마음을 고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문득 저희 할머님 생각이 났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치매를 앓으셨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많은 짜증을 냈는지 모릅니다. 할머니 그걸 또 잊어버리셨어요. 아이고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후회가 되는 말들이에요. 그때 제가 할머니께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했더라면 할머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약국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우리의 말은 정말 누군가의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쓰는 말은 더욱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 제가 실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제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쑥스러웠는데 이제는 그게 하루의 가장 좋은 시작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설 때마다 오늘은 누구에게 좋은 말을 해줄까 하고 생각합니다. 마치 선물을 준비하듯이 말이에요. 며칠 전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시장에서 만난 오이 장수 할머니와의 일인데요. 보통 같으면 그저 오이 얼마예요? 하고 물어볼 텐데 그날따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오이가 참 싱싱해 보이네요. 직접 농사 지으신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렇게 관심 가져주니 고맙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저 값만 물어보고 가는데.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30분이나 이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께서는 40년째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었어요. 혼자서 밭을 일구시면서도 단 한 번도 농약을 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손주들 생각해서라고 하시더군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손주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자 이내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말이 약이 된다더니 정말이구먼. 오늘 하루가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떠나시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저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나이 들수록 특히 조심해야 할 중요한 말버릇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비교하는 말이에요. 옆집 김씨네는 손주가 매일 찾아온다는데 우리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같은 말들이죠. 이런 비교의 말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고단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SNS라는 것이 있어서 더 큰 문제가 된다고 해요. 손주뻘 되는 아이들이 올린 사진을 보면서 아이고 저 집 손주는 효심이 지극하네 하면서 우리 자식들과 비교하게 되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건 남의 가정의 가장 좋은 모습만을 보고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얼마 전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평소 늘 이웃을 비교하며 말씀하시던 김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이웃집 이야기를 하려는데
옆자리에 계시던 박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서로 다른 점을 찾지 말고 좋은 점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김 할머니는 손재주가 참 좋으시잖아요. 그 한마디에 경로당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마치 먹구름 낀 하늘에 햇살이 비치듯 무거웠던 공기가 순식간에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는 신기하게도 서로의 장점을 찾아주는 말들이 하나둘씩 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온 시간만큼이나 많은 말들이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갔을 텐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누군가 우리에게 건넨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50대 초반이었을 때 겪은 일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당시 제가 운영하던 작은 가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매일 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걱정만 하던 시절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단골 손님이셨던 할머니 한 분이 가게에 오셨어요. 그날도 저는 한숨만 쉬고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이 사람을 늙게 만드는 법이야. 하지만 희망은 사람을 다시 젊어지게 만들지. 아가씨는 아직 젊으니까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 말씀이 저에게는 마치 생명수와도 같았습니다. 그동안 주변에서 들었던 그러게 왜 그런 걸 시작했어? 라는 비난의 말들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할머니의 그 따뜻한 말씀 덕분에 저는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고 결국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답니다. 지금도 그때 그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리면 가슴 한켠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나이가 되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제가 자주 가는 미용실 원장님이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 그때 그 할머니의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러자 원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지시더군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들었는데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건 처음이에요. 라고 하시는데 제 마음도 덩달아 뭉클해졌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주고받을까요? 하루에만 수천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하니 평생 동안 했던 말들을 모두 모으면 어마어마한 양이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정작 기억에 남는 말은 몇 마디나 될까요? 저는 얼마 전에 특별한 실험을 해봤어요. 메모장을 하나 만들어서 하루 종일 제가 했던 말들을 기록해 본 겁니다. 아이고 허리야. 요즘 젊은 것들은 내가 너만 할 때는 이런 말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더군요. 그러다 문득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단 한 번도 자신의 고단함을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대신 늘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만하면 됐다. 감사한 일이지. 다행이구나 같은 말들을요. 어느 날은 제가 여쭤봤습니다. 엄마 힘드시진 않으세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힘들다고 말하면 더 힘들어지고 괜찮다고 말하면 정말 괜찮아져. 말이란 게 그런 거야.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게 습관이 되었답니다. 특히 요즘처럼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TV를 틀면 온통 부정적인 뉴스뿐이고 젊은이들은 힘들다고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 같은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닐까요? 말이란 건 단순히 소리의 울림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마음이 전해질 때 비로소 생명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는 참 재미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겨서 말은 더 쉽게 할 수 있게 됐는데 정작 진심이 담긴 대화는 줄어들었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일까요? 요즘 젊은이들은 힐링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쓴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손녀에게 물어봤어요. 힐링이 뭐니?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처럼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참 많은 말들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 중에는 후회되는 말도 있었을 테고 잊히지 않는 고마운 말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누군가에게 힐링이 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더 많은 이해와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결국 하나예요. 바로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입니다. 말에는 묘한 힘이 있다고들 하죠. 말이 씨가 된다는 옛말도 있잖아요. 이제 정리해 볼까요? 우리 나이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말이야. 이런 말들이요. 그런데 이런 말들은 우리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젊은 세대와의 벽을 더 높게 만들어버립니다. 대신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이 참 보기 좋구나. 요즘 젊은이들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서 대단해. 너희들은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손주가 찾아왔을 때도 이제 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찾아와 줘서 고마워. 할머니가 참 기뻐. 라고 할 수도 있죠. 우리는 이제 충분히 살아왔기에 말 한마디의 무게를 알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의 말에는 책임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어쩌면 우리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진실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말이라는 게 단순한 소리의 울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달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지혜를 갖게 됩니다. 결국 예쁜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좋은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도 더 젊어지고 더 행복해지니까요. 나이 먹어간다는 건 어쩌면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힐링이 되는 말을 나누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도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지혜로운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